숙소 도착했습니다. 제가 온 곳은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호텔이고요. 여기에 수영장이 있고 조식도 된다 그래서 49,000원에 예약했습니다. 나름 가성비 좋은 숙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1박을 하고 내일 체크아웃 12시에 하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짐 찾아서 수완나폼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오늘은 카오산 로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굳이 뭐 안 가도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다리가 엄청 간지러워가지고 보니까 모기에 몇 방 물렸네요. 이런 한국에서도 안 물리는 모기를 여기서 다 물렸네. 저 밥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우리 야식 먹으러 가시죠. 여러분, 저는 다시 숙소로 왔습니다. 잠깐 나갔는데 카오산 로드 도저히 못 가겠고, 그 밑에 리셉션 언니가 알려준 12시까지 하는 가게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편의점 거 몇 개 사왔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파는 이 스프링 롤이 하나에 10바트이더라고요. 10바 400원인가? 네, 이거 400원. 편의점에서 얼마 나왔지? 편의점에서 마실 거 잔뜩 사고 초코랑 과자 이런 거만 조금 샀어요. 그래서 4,700원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거 먹고 좀 자볼게요. 힘들어. 저 카오산 로드 안 돼요. 벌써 11시 반이야. 씻고 자야 돼. 스프링롤 400원짜리. 먹어봐. 방금 튀기신 건데요. 맛있다. 맛있다. 하나에 400원짜리인데 엄청 맛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다 됐다.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2개 살 걸 그랬네. 근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다. 이거 사길 잘했다. 갈증을 확 채워주네. 이거 20바 800원. 이것도 800원. 물도 800원. 이거는 500원인가 600원이었던 것 같고, 스니커즈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샀어요. 과자 못 참지. 우와, 귀여워라. 케첩을 주잖아. 약간 우리나라 그거 같다. 야채 타임? 뭔지 아시죠? 케첩 찍어 먹는 과자. 안에 케첩 동봉해 주는 거. 그거 같다. 먹어볼까? 야채 타임이랑 맛 똑같아. 역시 이동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여행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본인이 하는 여행 스타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 여행지가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가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갔을 때 현대적인 막 사람이 지은 커다란 빌딩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맹그로브 숲을 간다든지 진짜 멋있는 석양을 본다든지 호핑 투어라든지 그런 자연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이 좋은 것 같아요. 원숭이 보는 것도, 사실 자연에 있는 원숭이 보는 것도 전 이번이 처음이었고 되게 새로웠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멋있는 자연 속에서
각 나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그리고 또 아가들을 만나면서 재고 따지는 거 없이 웃고 떠들고 그냥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진짜 막 덥고 막 에어컨 시설 잘 안 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태국의 꼬리빼 같은 그런 자연환경이 멋있는 곳이 저한테는 맞더라. 누구나 다 여행할 때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또 이런 걸 보고서 멋있는 건물이 낫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또 미국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유럽을 훨씬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이랑 같이 어울리는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덥고 짜증날 때도 많고요. 물론 에어컨 안 돼 있으면 진짜 미칠 것 같고 땀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여행인 것 같고 너무나도 행복했다. 사실 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코타키나발루를 시작해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꼬리빼까지 넘어왔잖아요. 그 오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게 아무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진도 너무 많이 되고 짜증도 많이 올라오고 심지어 좀 아팠어요. 감기, 몸살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중간에 좀 힘들더라고요, 여행하는 게.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여행이었고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본 여행이 되었다. 저는 여행을 21살에 시작했지만 오로지 일본이랑 대만밖에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대만은 너무 환경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짜증날 것도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무스한 일반 여행이었던 것 같고 누가 꼭 가봐라 해서 갔다, 누가 꼭 여기는 가야 하는 맛집이다 해서 찍는다, 이런 느낌의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끌리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계획을 막 촘촘하게 안 세우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다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친구랑 오는 거, 남자친구랑 오는 거 좋다. 근데 여자 혼자 여행 오면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 불순한 의도가 힘들어요. 현지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현지인들은 불순한 의도가 없고 간혹 캣콜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호스텔에서 머물고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서양 친구들이 말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나한테 순수한 의도로 말을 하는 건지 얘가 지금 나한테 약간 성적인 매력이 끌려가지고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건지가 이제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호스텔에서 만난 애는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원나잇 스탠드 하자고 했어. 아이씨 미친 새끼. 죄송합니다. 미친 삐삐.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으니 존중합니다만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노멀하지 않고 커먼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인생 경험?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여행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애들이 그런 의도로 다가오면 멍청하게 얘기를 나눴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컸나 봐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 것 같고 노는 삔만 봐도 알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꼬리 빼서 더더욱 애기들이랑 다녔습니다. 만난 애기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가브리엘이랑 페르난도랑 이런 애기들이랑 차라리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순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여행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11시 42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만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그럼